여러분께서는 지금 귀에 찰싹 감기는 랜디프로 양민 강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채권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0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이요. 총칙, 물권, 채권, 특별법 이렇게 4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민법 총칙이 아주 어려워서 처음에 들어갈 때 어려워서 이쪽을 먼저 만나지 아니하고 채권법 여기를 제일 먼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을 보고 나중에 이쪽을 만나실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만나는 거죠. 순서만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본래 민법의 출발은 민총이 아니라 이 채권법이에요.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원래 출발선이. 민법은 채권법에도 시작이 되는 거지 민법 총칙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부터 보는 분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를 먼저 보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쉽고 간결해요. 그래서 순서는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여기부터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작년에도 여기부터 저는 강의를 먼저 했었고요. 훨씬 더 받아들이기도 좋고 빠릅니다. 빠르고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법 보실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에 연결된 부분들이 많아요. 실생활 측면이 많아서 이해도 쉽고 빠르게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민법 총칙이 왜 여기를 먼저 하라고 강조를 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쪽을 먼저 보고 이쪽으로 오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기본이론 가면 이건 인문과정이고요.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여기를 먼저 보지 않고 전략적으로 여기를 먼저 보셨죠. 대신에 기본과정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부터 볼 거예요. 이제 원래대로 기본이론에 들어가면 민법 총칙부터 이렇게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쪽을 이미 보셨으니까 여기를 보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채권법을 소위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계약법이라고 그래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계약관계. 물권관계요. 물권관계를 규율하면 물권법이라고 그래요. 물권관계를 규율하면 무슨 법? 물권법. 자, 그래 기본 개념을 잠깐 잡아보고 갈까요? 옆에다 한번 써보실게요. 물권법 할 때 물권이란 뭐냐? 물권이란 채권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채권하고. 이거 개념은 좀 잡고 가셔야 되죠.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에요. 배타적인 지배권.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인 지배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물권법이에요. 이때 지배권이 물권인데, 그래 물권을 소위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파트를 지배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물건이죠. 물건을 뭐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죠. 이게 물권입니다. 물권은 뭐에 대한 거예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은요. 그럼 소유권은 뭘 지배하죠? 사용수익권을 지배하죠. 뭐를 지배하죠? 사용수익권을 다 지배하죠. 용익물권은 거기서 뭐만 지배해요? 사용수익권만. 그렇죠? 사용수익권을 지배하면 무슨 물권?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용익물권. 전세권이 대표적이죠. 전세권은 집을 사용수익하는 거야. 계약기간 동안. 그 용익물권이지.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뭐를 지배하는 거죠? 처분권. 그 담보물권이라고 그러죠. 저당권이 대표적이죠. 여긴 전세권이, 여긴 저당권이 대표적인 물권이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이것들은 다 특징이 뭐예요? 물건을 뭐 하는 거죠?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지배권, 이를 물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지금 내가 소유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그거
표시를 해야죠.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 뭐가 있어야 돼요? 표시가 돼야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공시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뭐가 될 것? 공시가 될 것. 공시. 공적으로 알려야 되죠. 부동산을 뭘로 알려요? 등기로. 부동산은 등기를 쳐야지. 자동차는요. 자동차 아까 샀죠? 내가 자동차 먼저 샀거든. 내 거거든. 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도받고 등록이죠. 등록을 해야지. 등록을. 부동산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자동차는 등록증이죠. 등록증을 가져야 내 거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공시입니다. 이게 내 거야. 내 거. 내 거거든. 건들지 말라고. 내 거 건들지 말라고 뭐를 해야죠? 공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시하는 거죠. 핸드폰은요. 핸드폰은 내 거죠. 어떻게 해야 내 거예요? 점유를 해야 내 거가 되지.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공시죠. 알리는 거죠. 물건은 내가 뭐를 하려면, 지배를 하려면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 지배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공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 공시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구체적으로. 자, 이제 물건 이해되셨나요? 네, 물건은 뭐라고 정해요? 물건에 대한 무슨 권리? 지배. 그 지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시가 있어야지. 아파트는 뭐가 돼 있어? 아파트는? 자동차는? 핸드폰은? 이래야 내 거거든.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어. 내 집, 내 차,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야. 이를 물건이라고 그래. 물건. 자, 그럼 채권은 뭐라고 그래요? 나 채권자, 너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된 급부를 청구하는 거야. 급부를 뭐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하는 거. 이를 채권 또는 청구권이라고 해요. 물권은요, 지배하는 겁니다. 물권은 뭐 하는 권리예요? 지배하는 거고, 반면에 채권은 지배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야? 청구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럼 여기다 채권자 한번 넣어볼게요. 채권자. 나 사장님이거든. 나 사장님이야. 사장님. 근로자하고요.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했어요. 월급 500만 원 주고요. 월급 500만 원 주고 일하기로 계약을 했어.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 그럼 사장님은 저 근로자한테 뭐 해달라고 청구해요? 일 해달라고. 일. 이게 일이 급부죠. 일 좀 잘해주세요. 일 좀 잘해주세요. 라고 뭐예요? 지배를 해요? 청구해요? 청구해요. 누가? 사장님이. 누구한테? 근로자. 일 좀 잘해주세요. 식당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하죠. 그럼 뭐 해달라고 그래요? 일 잘해달라고. 그때 뭐라고 부탁을 해요? 고객이 오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라고 그래요? 인사 크게 하라고 그래요? 인사 크게 하라고. 어서 오세요라고 크게 하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래야 손님이 기뻐하니까. 급부를요. 약속된 급부를 해달라고 뭐 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야. 약속된 급부. 급부가 뭐예요? 해주기로 한 거. 그게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약속하거든요. 손님이 딱 들어오면 뭐 하기로요? 소리 크게 하고 인사하기로. 그게 뭐죠? 약속된 급부야. 그걸 해달라고 뭐 하는 거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 청구하는 거야. 물건은 뭐 하는 거야? 물건은 지배하는 거야. 내 거. 내가 지배하는데 이거는 지배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요청하는 거야. 요청.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지. 요청을. 그럼 이제 돈 빌려줘 볼게요. 돈 빌려주는 거. 돈 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 돈 빌려주는 건 무슨 계약? 소비대차 계약. 꿔준 사람 1억을 꿔줬어. 1억. 돈 빌려주는 거래를 무슨 거래요? 꿔준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그럼 채권자 꿔준 사람이 누구한테? 꿔간 사람이 채무자죠. 채무자한테 가서 요구합니다. 뭐 하라고요? 돈 갚으라고. 금전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금전 채무자, 돈 꿔간 사람, 꿔간 친구한테요. 꿔간 친구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 뭐 해달라고? 갚으라고. 지배를 해요? 요청을 해요? 요청하는 거지. 갚아줘. 1억 빨리 갚아줘. 연말에. 나 돈 필요하거든. 갚아달라고 어떻게 해요? 청구하죠. 갚아줘요. 라고 지배를 해요? 청구해요? 요청하죠. 이게 채권이죠. 그때 채무자가 뭐라는 거예요? A, 여기 B. 이때 B가 뭐라는 거죠? 나 돈 없는디요. 지금. 이때 B하고 같이 사는 누가요? 동거하는 동거녀가 있어. 동거녀한테 돈 달라고 협의 못해요. 당신 동거하잖아 얘하고. 얘가 돈 꿔갔는데 얘가 안 갚으니까 네가 갚으라고요. A가 누구한테 가서? 동거녀에게 가서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채무자인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거야. 누구한테 못 하는 거야? 동거녀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분한테 할 수 없는 거야. 오로지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만. 얘한테는 못 하는 거야. 그 채권 관계인 이 계약은요. 계약은 누구끼리만? 당사자끼리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끼리만? 당사자끼리만. 당사자 간에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그래요?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상대. 당사자끼리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미치니까 상대권. 또는요, 대인유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써요? 효력이 누구한테만 미쳐?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지. 얘한테만. 누구한테는 안 미쳐요? C에게. 제3자한테는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 현실로 접목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었어. 다 그냥. 그 신용불량이 됐어. 그때 나한테 돈 꿔준 채권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꿔준 채권자는 나한테 못 받으니까 누구 보고 갚으라고 그래요? 내 마누라한테 갚으라고 그러죠. 그게 법적으로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야. 뭐야? 채무자는 저지 제 마누라가 아니거든. 이해되세요? 예. 그럼 제가 사업을 해서 말아먹었어. 빚은 50억이나 졌고. 그러면 채권자는 나한테 돈 어떻게든 받으려고 그러죠. 그때 제가 제 집이나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채권자께서 냅둬요, 안 냅둬요? 안 냅두고 압류 들어오죠. 그때 제가 비상수단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명의를 옮겨주는 거야. 누구 앞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내 친구나 형제 앞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누구 앞으로? 이때 비상수단 쓰는 거지. 마누라하고 어떻게 배우자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집하고 차를 다 줘버리는 거야. 그럼 내 집하고 차가 있어요? 내 명의로 있어요? 없어요? 없고 누구 앞으로? 배우자 앞으로 옮기죠. 옮기는 이유가 이거야. 그래서 위장이혼이라는 걸 소위하는 거야. 채권자가 뭐를 못하게? 압류 못 들어오려고 내 집이나 차를 옮기는 거야. 그건 바로 채권의 한계를 인식한 거야.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만. 누구한테는 주장 못해요? 동거녀나 배우자에게 돈 달라고 협의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B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재산을 증여로 주는 거야. 위장이혼이라는 걸 소유하는 거지. 가슴 아프게. 위장이혼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실제 이혼이 되는 거지. 그죠? 예. 결국은 안 만나게 돼요. 사실은 우리 3년 뒤에 다시 합치자 이러고 이혼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가 돼요?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서류상으로 정리돼 버리고 끝이는 거야. 가슴 아픈 얘기죠. 바로 이게 채권의 한계 때문이에요. 채권은 이 사람한테만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못 받는 거예요? 제3자한테. 얘를 제3자라고 표현하고 얘는 채무자라고 그래. 이 사람한테만 받는 거지 제3자한테는 요구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누구한테만? 당사자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대인요라는 게 이거죠. 대인요. 물권은요. 물권은
이게 채권이죠. 여기 위에 있는 물권은 누구한테요? 당사자한테만요. 누구한테요? 내 거라고 등기돼 있죠. 내 집이라고. 그럼 내 거라는 걸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내 거 건들지 마라고 할 수 있어. 모든 사람 내 거 건들지 마. 내 차, 내 집 건들지 마. 건들면 그냥 안 둘쳐. 바로 물권은 효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대세유라고 그래요. 대세유. 물권은 내 거라고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 내 거라고.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해요? 당사자한테만 주장하죠. 그래서 이거 상대권이라고 그랬어요. 상대권. 근데 얘는 누구한테 주장해요? 모든 사람한테 내 차, 내 집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물권은 뭐라고 그래? 이건 상대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뭐라고 붙이면 돼요? 절대권. 물권은 뭐라고 그래요? 절대권. 이건 상대적이야. 이 사람한테만 요구할 수 있거든.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해요? 모든 사람한테. 내 핸드폰 건들지 마. 건들면 죽어. 그게 이거야. 내 거 건들지 말라는 거야. 누구한테든. 자, 이제 구별이 됐어요. 뭐하고 뭐가 달라져요? 채권은 계약관계를요. 계약관계를 맺은 이 사람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채권은 누구한테만? 계약 상대방한테만. 어떤 상대방?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해요? 약속한 거. 약속한 걸 뭐라고 그래요? 급부라고 그래요. 급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중국집 가면 짜장면 값을 지불하죠. 뭐 해달라고? 짜장면 대충 해달라고, 잘 해달라고. 그게 급부야. 급부. 짜장면 해달라고. 급부. 대신에 내가 돈 낼게. 그럼 이제 해볼까요? 여러분은 중국집에 갑니다. 짜장면을 주문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는 에이, 짜장면은 이런 때 짬뽕이지 소주하고. 짜장 하나, 짬뽕 하나, 소주 하나 들어갔어요? 그럼 중국집에도 해야 될 급부가 뭐야? 중국집에도 해놔야 되는 급부가? 짜장면 하나 만들고 짬뽕 하나 만들고 소주 갖다 주는 거죠? 이게 급부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급부는 뭐야? 돈이지. 돈 내놓는 게 급부지. 이해되시나요? 채권은 그 약속한 거, 약속한 급부를 해달라고 하는 거 해달라고. 그래서 중국집에서는 여러분이 짜장면하고 짬뽕 다 먹고 나오면 카운터에서 뭐 해달라고 해요? 결제해 주세요라고 하죠. 결제해 주세요.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 잡잖아. 안 되죠. 뭐 해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누구한테? 먹은 사람한테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이게 채권이야. 자, 이제 물권하고 채권의 극명한 차이가 들어왔어요. 이 채권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계약법이라고도 해요. 자, 이제 가보죠.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이에요. 이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은 첫째 줄 보세요. 뭐하고 뭐가 합치가 돼야죠? 청약과 승낙. 청약 A가 청약을 했고 B가 승낙을 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 합치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 이를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 이래 주세요. 내가 월급 500 줄게요. 합치됐죠? 계약된 거지. 임대차 계약을 하자. 임대차 계약. 계약 기간 3년, 보증금은 2억. 둘이 이가 어떻게 되면? 합치가 되면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그래서 계약은 뭐하고 뭐가 합치되면 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 두 가지가 어떻게 되면? 합치가 되면. 합치의 별표 합치. 합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합의. 합의라고도 하고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약정이라고 돼 있어요. 약정. 합치에다 동그라미하고 써주세요. 합치를 뭐라고 표현해요? 약정.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약속. 약속했어. 둘이 약속. 3년 살기로 3년 계약하기로 약속했어. 합치했어. 약속. 그래서 계약의 출발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1번 계약의 출발은 옆에다 쓰세요. 계약의 출발은 뭐라고요? 약속. 쌍괄호 2번 보세요. 계약은 지켜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옆에 쓰세요. 계약은 지켜야 한다. 위에다 뭐라고? 약속한 거. 약속한 거 지키는 거야. 이게 계약의 출발이야.
옆에다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이 그림을. 매매하기로 약속을 하면, 매매하기로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매매하기로 약속하면 매도인이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매도인이 해줘야 되는 거. 매수인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매수인은 뭘 주는 거야? 돈 주는 거지, 돈. 나 돈 줄게, 내가 10억. 매매대금 10억 줄게. 매도인이 해야 되는 건 뭐 주는 거야? 소유권이죠. 소유권 넘겨주는 거. 써보세요. 뭐 이전하는 거?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뭐를 해줄 의무가?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10억을 줘야 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어. 의무가. 이게 매매죠. 매매. 매매를 했다는 거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소유권을 넘겨줄게. 언제까지 줄 건데? 석 달 뒤에 아파트 넘겨줄게. 그때 너는 얼마 줘? 너는 얼마를? 10억을 주기로. 10억을 주기로 뭐 한 거죠? 약속한 거예요. 이를 매매라고 그래요. 매매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사고 파는 거 이러면 문제 하나도 못 풀어. 사고 파는 게 매매다 이러면 전혀 안 풀려 문제. 법률적인 용어로 치환하셔야 돼요. 법률적으로.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게 매매라고요?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매수인은 뭘 주기로? 돈을 주기로. 돈을 주기로 뭐 할 때? 약속하는 거야. 이게 매매야. 이게 매매의 법률적인 정의야. 자, 책으로 와보실까요? 책 161페이지. 161쪽 위에 메뉴에 계약의 종류 보실까요? 계약의 종류 보시면 매매의 의라고 법조문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동그라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뭐 할기로? 이전할 거를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뭘 이전하기로? 재산권. 재산권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소유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야? 하기로 약정하는 거야? 약정을 다른 말로 옮기면 약속이다. 약속이라고 해서 약속. 약속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거를 뭐 하는 거죠? 약속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약속 동그라미 약속. 자, 매매의 정의가 563조에 나와 있어요. 뭐를 매매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뭐하고? 반대편은 뭐를 주기로? 돈을 주기로 뭐하면? 약속할 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매매의 정의야. 조문 하나 나왔죠? 그죠? 하나 나왔죠. 기본 강의 들어가면 이제 입문 강의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하나만. 매매가 이게 매매라고 정의를 해드렸죠. 그 기본 강의로 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20개가 늘어나. 이거 하나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20개를 더 던지는 거야. 이제 그러려면 뭐가 자리가 잡아야 되죠? 뭐가 자리 잡아야죠? 입문. 지금 이 용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일로 펼칠 수 있죠. 20개를 더 확장을 해. 그래서 매매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매매는 뭐를 매매라고 그래요? 같이 리딩해 볼게요. 시작. 예. 매도자는 뭐를 줘야 돼요? 매도자는 재산권을.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매수자는 뭘 주기로? 돈을 주는 거야? 주기로 약속하는 거야? 약속하면 되는 거야. 약속의 별세개. 여기 계약금 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계약금 줘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 여기에. 계약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매매는. 계약금 넣어야 돼, 안 넣어도 돼요? 보세요. 매매 여기 계약금이라는 단어 1도 없죠. 근처도 안 가 있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할 때 뭐를 줘? 계약금은 얼마 가져오셨나요? 라고 물어봐. 중개업자가. 그래서 뭐를 요구해요? 계약금을 걸으라고 그래. 그죠?
뭐를 걸으라고요? 얼마 준비되셨어요? 나 8천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럼 8천원으로 합시다. 계약금은. 그래서 8천만 원을 계약금을 거는 거야. 그러면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는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총 얼마에 하기로? 10억에 매매하기로 합의했죠.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를 걸기로? 8천만 원을 걸기로 또 합의를 한 거야. 그러면 매매 계약서 하나 안에 몇 개가? 2개의 계약을 한 거야. 하나는 무슨 계약을? 매매 계약을 10억에 한 거고, 또 하나는 무슨 계약을? 계약금 계약을 8천만 원에 또 한 거야. 2건을 한 거야. 2건을. 종이 하나에. 그래서 매매 계약서 쓰면 우리는 몇 건을 쓴 거야? 계약서를? 2건을 쓴 거라고 지금. 무슨 계약 하나? 무슨 계약 하나? 2개 계약을 한 거야. 한꺼번에. 한꺼번에 한 장에다가 2개를. 이해되시나요? 그럼 질문. 계약금 계약은 꼭 걸어야 돼요? 안 걸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고. 아침 드셨나요? 오늘? 밥 드셨나요? 우유 드셨나요? 밥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다른 거 드셨죠? 그죠? 네. 밥 드셨나요? 밥 드시고 나오신 거예요? 훌륭하신데요? 네. 마트 가서 물건 사시잖아요. 그죠?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계약금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그죠? 네. 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고기하고 많이 사죠? 그때 거기서 계약금 요구하는 거 보셨어? 없어요. 계약금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매매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563조에 매매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 때 주는 거예요? 계약서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위에다가 매매의 옆에다.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요? 계약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요? 계약서도 필요 없어. 오늘 중요한 거 2가지 했어. 매매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질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를 써야 된다고 그래요? 계약서 써야 된다고 그러죠? 계약서도 써야 되고 계약금도 걸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법하고 다르다. 법에서는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요. 계약금도 계약서도 필요 없는 거야. 뭐만 하면 돼 그냥. 집 주고 돈 얼마 주기로 합의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다른 거야. 다른 점. 그 매매를 하면 매도자 쪽에서는 뭐를 줘야 돼요? 집을요. 집을 줘야 될 의무 생기나 안 생기나? 생기죠. 반대편 타방은요. 매수자 쪽에서도 뭐가 생겨?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럼 의무가 한쪽만 있나요? 둘 다 있나요? 둘 다 있죠. 그래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 나도 의무, 너도 의무. 무슨 계약? 쌍무계약. 쌍방에게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의무가 한쪽 편이에요. 쌍방에게 있는 거지. 쌍방에게. 그럼 매도인한테 물어볼게요. 얘는 뭐를 줘야 돼? 매도자는 집 판 사람 뭐를 줘야 돼? 집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럼 얘는 집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반대로요. 반대급부로 뭘 요구해요?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매도자가 매매 계약을 하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뭐를 줘야 돼? 집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이 집이 매도자가 얘한테 넘겨줘야 되는 뭐라고 그래요? 급부라고 그래. 집을 뭐라고 그래요? 급부. 네가 해줘야 되는 거야. 네가 얘한테 해줘야 되는 게 급부. 해주고 받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반대급부. 그럼 얘는 집을 주고 반대급부가 생기죠. 무슨 급부 생겨요? 반대급부. 반대급부가 뭘까요? 돈 달라고 돈 씹어. 반대급부로 뭐가 생겨요? 대금 청구요. 대금 청구권. 그래서 매매를 하면 서로 생기는 거야. 뭐가 생기고 한편에서는 급부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서로 생기는 거지 이렇게. 급부와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야. 그 매수자는요. 매수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매수자. 얘가 해줘야 되는 건 뭐 해줘야 되는 거는 돈. 얘가 돈 줘야 되죠.
그게 얘가 매수자가 해줘야 되는 뭐라고 그래요? 급부. 얘가 해줘야 될 급부. 급부가 뭐예요? 돈. 그럼 얘는 반대급부로 뭐가 생겨? 반대급부로. 매수자가 반대급부로 받는 게 뭐예요? 건지는 거. 집 등기 달라고. 집 넘겨달라고. 집 달라고 하죠? 집 등기 달라고. 이걸 무슨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 등기 넘겨달라고. 그래서 매매를 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 볼게요. 쉽게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쓰셔야 돼요. 집을 10억에 매매하기로 했어. 급부하고 반대급부를 써보세요. 매도자가 해야 될 뭐야? 급부. 그리고 뭘 써요? 반대급부. 이걸 써보세요. 매수자가 해줘야 되는 뭐? 급부. 그리고 뭘 써요? 반대급부. 요 가로놓기를 해보세요. 이걸 하면 매매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야. 매도인이 해줘야 될 건 뭐야? 집을 넘겨줘야 되죠. 집 소유권 이전. 집에 뭐를 넘겨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이전해줄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겨. 의무. 채무라고 그래. 채무가 생겨. 의무가. 내가 10월 달까지는 넘겨줄게. 매수자 을은 급부로 뭐가 생겨요? 대금 지급. 대금 얼마를? 주기로 한 거. 주기로 한 10억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겨. 의무가 서로 생기죠? 의무가 서로 생기니까 쌍무계약이지. 한쪽이 생겨요? 서로 생겨? 서로 생기죠? 편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은 서로 생기는 거야. 서로. 한쪽만 생기면 편무계약이야. 그럼 얘는 반대급부로 뭘 달라고 그래요? 집 주고 뭐 받는 거야? 대금 이거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죠. 돈 줘. 돈. 그래 무슨 청구권? 대금 청구권이 생겨. 대금 청구권. 돈 달라고. 그럼 얘는 집 주고요. 돈 주고 뭐 내놓으라고 그래? 집 달라고. 집.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얘도 청구권 생겨. 그럼 의무가 한쪽이 생겨요? 의무가 서로 생겨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이지. 이거 매매는 쌍무계약이네. 그럼 얘가 집을 얻으려면, 매수자가 저 집을 얻으려면, 빌라를 얻으려면 공짜로 가져와야 돈을 줘야 돼요. 돈 10억을 줘야죠. 그럼 대가를요. 대가 지불을 안 해요? 대가 지불을 해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죠. 그걸 유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면 유상, 대가 지불을 안 하면 무상. 그럼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들으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야. 유상계약. 돈 지불해야죠. 저는 뭐를 해야 돼? 강의를 해야죠. 이거 쌍무계약이야. 저는 강의를, 여러분은 돈을. 쌍무계약이지. 매매는 쌍무계약이고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유상계약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그럼 매매를 하면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의무가 생겨. 의무가. 해줘야 돼. 돈 줘야 돼. 집 줘야 돼. 의무 생기죠? 의무만 생겨요? 청구권도 생겨.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이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너 돈 달라고 빨랑. 얘는 뭘 달라고 그래? 집 달라고 그러죠? 그럼 얘도 뭐가 생겨? 똑같이. 채권 생기죠? 그래서 매매를 뭐라고 그래요? 채권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매매를 무슨 계약? 채권 계약. 왜? 채권이 생기잖아. 채권이. 매매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채권 계약. 그래서 채권법을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야. 왜? 뭐가 생기니까? 채권이 생겨. 채권이. 채권만 생겨요? 의무도 생겨? 의무도 생겨. 서로 해줘야 돼. 서로 해줄게 생겨. 해줄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계약을 했다는 거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 뭐가 생겨? 의무만 생겨요? 채권도 생겨? 의무와 뭐가? 채권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강의를 신청했다는 거는 여러분은 저한테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강의를 잘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죠. 채권만 생겨요? 의무도 생겨? 의무. 무슨 의무가? 예, 잘 들고 잘 복습하고 따라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권리만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이게 같이 따라오는 거죠. 같이 따라오는 거. 그래서 매매 계약을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라고도 하고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요. 이 개념을 꼭 뚫으셔야 돼. 이걸 뚫으셔야 계약법을 싹 지나갈 수 있어. 나 오늘 계약서 썼어.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그러면 뭐를 한 거예요? 채권행위를 한 거야. 무슨 행위를? 채권행위. 왜? 돈 받을 일 생겼어. 돈 받을 일. 뭔 일 생겼다고? 돈 받을 일 생겼어. 이게 무슨 행위? 채권행위. 그 말은 거꾸로 뭐가 생긴 거야? 의무도 생긴 거야. 너는 돈 받을 것만 생긴 게 아니라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도 생각해? 해줄 거.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해줄 거. 해줄 걸 뭐라고 그래? 의무, 급부. 네가 해줘야 될 급부도 생각해. 급부도. 돈 받을 일은 뭐야? 채권이죠. 해줄 거는 뭐야? 해줄 거는 의무야. 의무. 자, 그러면 이제 증여로 가보죠. 증여. 증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때 아들이 돈 주고 가져와요? 그냥 가져와요? 그냥 가져오죠? 주는 사람은 증여자라고 표현해요. 주는 분은 뭐라고 그래요? 증여자. 받는 아들은 수증자라고 그래요. 수증자.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수증자. 여기 숫자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써보세요. 숫자가 뭐예요? 받을 숫자야. 받을 수. 수는 무슨 수? 받을 수. 앞으로 자주 나와.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는 사람이야. 현대에서 분양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아.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분양을 받을 여러분을 수분양자라고 그래요. 무슨 분양자? 수분양자. 분양을 뭐 할 사람? 받을 사람. 분양을 받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수분양자. 입주자. 입주자를 수분양자라고 표현해요. 민법에서. 숫자가 무슨 수? 받을 숫자. 이러면 쉽죠. 한자를 뚫으면 쉽게 연결이 돼요. 왜냐, 이 법률 용어가 다 일본에서 가져온 거라서 그래. 한자 속에 많은 내용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때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돈을 주고 가져와요? 돈 안 주고 가져와요? 돈 주고 가져오면 매매고요. 안 주고 가져오면 뭐라고 그래요? 증여라고 그래. 그럼 증여자 아버지는 의무가 있어 없어? 아파트 줄게 그랬죠? 줘야 될 뭐가 생겼어? 의무 있죠? 의무 있어요. 이쪽은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 그럼 이거는 쌍무야 편무야? 얘를 편무계약이라고 그러면 되네. 편무다. 왜? 한쪽 편은 있는데 한쪽 편은 없잖아. 그래서 무슨 계약? 편무계약. 그 다음 이 아들이요. 저 아파트를 가져올 때 대가 지불을 해요? 지불을 안 해요? 그럼 유상이에요? 무상이야? 무상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상이라는 거는 공짜라는 거야. 공짜. 무상 이꼬르 뭐라고요?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고요? 쌍무 유상. 증여는 편무 무상이라는 거죠. 구별되시나요? 오케이. 이번에는 임대차를 해보죠. 임대차는 물건을 빌리는 거죠. 사용료 내고 물건을 빌리는 걸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럼 법 조문에 그 용어집에 계약의 종류에 보면 임대차라는 조문 나와요. 그죠? 161쪽에 임대차 618조 의 다 같이 리딩합니다. 다 같이 리딩 시작.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거를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당사자 1방은 누구예요? 임대인이야, 임대인. 1방은 누굴 말해요? 임대인, 빌려주는 주인. 빌려 쓰는 사람은 세입자. 세입자는 뭐라고 그래요? 임차인. 임대인은 뭐를 해야 돼? 임대인은 물건을 쓰게, 집을 쓰게 해주고, 임차인은 뭘 주고? 차임을 주고. 야, 너 차임 월세 줘야지. 월세를 차임이라고 그래요. 주인은 뭐 해줘야 돼요? 집을 쓰게, 집 쓰게 쓰도록. 그죠? 그 의무가 한쪽만 있어요? 서로 있어? 무슨 계약 그러면? 얘 쌍무네, 쌍무. 쌍무 계약이죠? 서로 의무가 있잖아. 넌 집 쓰도록 해주고 너는 집 쓰려면 월세 내야지, 월세를. 월세를 뭐라고 표현해요? 차임이라고. 그럼 이 세입자가 저 집을 쓰려면, 집을 남의 집을 쓰려면 공짜로 써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유상, 무상? 유상계약. 그래서 임대차는 쌍무고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내가 내 사촌동생이 부도나가지고 걔가 갈 데 없대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촌동생한테 뭐라고요? 야, 우리 방 와서 그냥 써. 너 전셋집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와서 써. 그냥 사용료 내고요, 공짜로요? 공짜로. 쓰긴 쓰죠. 집을 쓰긴 쓰는데 공짜로 쓰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사용대차. 무슨 대차? 사용대차. 사용료 내요, 안 내요? 사용료가 없어. 차임을 안 내죠. 얘는 집을 쓰도록 해야 돼. 집 사용하게. 집을 뭐 하도록? 얘는 의무 있는데 얘는 의무가 없잖아. 그럼 무슨 계약? 쌍무 계약이에요? 편무 계약이야? 한쪽 편만 의무가 있죠? 타방은 의무가 없죠. 타방은. 그래서 무슨 계약? 편무. 쌍방에게 의무가 있으면 쌍무, 한쪽 편만 있으면 편무. 됐나요? 그럼 얘가 저 집을 쓸 때, 이 사촌동생이 내 방을 쓸 때는 사용료를 안 내죠? 대가를 내요, 안 내요? 그럼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라는 거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쌍무 계약이냐, 편무 계약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구별되죠? 일하는 거는요, 근로자가 일을 하는 거는 뭐야?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아니,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돈 받으려고 일하는 거죠? 그럼 근로계약은 뭐야? 사장님은 뭐를 내야 돼요? 사장님은 월급을 내야죠. 월급을 줘야죠. 근로자는 뭘 줘야 돼? 일을 해야죠. 일을. 그럼 무슨 계약이야? 쌍무계약이야. 근로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그럼 근로자가 월급을 받아 먹으려면 일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대가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 대가 지불하죠. 그게 유상이라는 거지. 근로자가 그래 월급을 달라고 그러려면 일을 해야죠. 일을 출연을 해야 돼. 일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거지. 유상계약이다. 자, 그래서 계약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그리고 유상하고 무상으로 나눠지네요. 됐나요? 조심할 게 있어요. 그 매매계약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계약서를 쓸 때 이루어지나요? 계약금을 걸을 때 이루어지나요? 합의하면 되죠. 합의만 하면 계약이 되는 거야.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이요? 낙성. 성은 이룰성이에요. 승낙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낙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합의요. 합의 시에 되는 거야. 합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딱 돼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럼 구두계약도 계약돼야 안 돼? 구두 이렇게 벗어주면 계약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구두방 가가지고 이 구두 샀게요. 30만 원에. 구두 계약했죠? 돈 없는데 지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돈은 나중에 주고 일단 계약하자는 거죠. 그래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죠? 계약서 써야 돼, 안 써도? 안 써도 돼요. 그죠? 그때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은 합의만으로 되는 거야. 합의만으로. 계약금 없어도 되는 거야. 증여도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그런 거죠. 야, 내가 아빠가 중개업 일을 하는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자격증 없이도 일해요, 못해요? 해요. 자격증 빌려다가. 그죠? 예, 그런 분 많아. 중개업 5개 하는 분도 봤어. 자격증 없는데.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왜요? 중개업자인 그분께서 사인을 해야 되잖아. 그분이 딱 틀어지고 나 계약 못하겠다는 거지. 불법의 요소가 있어. 나 못하겠다고. 너무 아쉬우니까 이분이 자기가 공부를 하면 되잖아. 자기가. 근데 자기는 나이가 많아도 공부하기 싫은 거지. 그럼 누굴 보내요? 아들 보내. 아들 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네가 공부해. 그래서 아버님이 증여할 때 여기다 뭐를 해요? 합격만 하면 벤츠 뽑아준다고 그러죠. 뭐만 하면? 합격만 하면 벤츠 뽑아준다고. 이게 증여계약이야. 그죠? 예, 증여계약. 그럼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할 때. 증여도 주기로요. 벤츠 준다고 뭐만 하면? 합격만 하면 벤츠 준다고 약속했죠?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계약? 낙성계약. 이 증여도 낙성계약이야. 임대차는 언제 이루어져요? 서로 뭐 할 때? 임대차도 뭐 할 때 이루어져? 합의할 때. 합의할 때 이루어지니까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야. 사용대차도 언제 이루어져? 합의할 때 이루어져. 합의할 때. 그럼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래 우리 민법은 거의 다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야. 거의 다 낙성계약이야. 언제 이루어진다고? 합의로. 증여도 낙성계약, 이것도 낙성계약. 그리고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방식이 필요하면, 방식이 꼭 필요하면 요식인데 방식이 필요 없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 요식, 불필요하면 뭐라고요? 불요식. 근데 매매는 방식이 필요 없는 거야.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돼. 왜? 방식이 필요 없거든. 그걸 무슨 계약? 불요식. 그래서 매매도 증여도 다 불요식이야. 이거 다 불요식입니다. 낙성계약이고 불요식입니다. 계약서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계약서 쓰는 양식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계약서 쓰는 양식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으면 요식이야. 안 정해져 있으면 불요식이야. 그래서 중개업소마다 다 틀려. 매매계약서 서식이요. 서식이 다 틀려. 그래 우리 민법은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야? 불요식이라고. 불요식. 여기도 불요식, 여기도 불요식. 여기도 뭐고요? 불요식. 자, 그러면 여기 책 볼까요? 전체 얼개만 잠깐 보고 갈게요. 총론에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요. 총론에 계약 종류부터 계약 해제까지 4개 돼 있고요. 계약 강론에서 3개를 공부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텐데 이쪽 계약 강론이라고 그래요. 강론. 자, 상세한 거는 기본 강의 가서 볼 거고 오늘은 뼈대만 볼 겁니다.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이렇게 나눠놨죠. 볼까요?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소유권 줘야죠. 매수자는 뭘 줘야죠? 대금 줘야죠. 매수자는. 그래서 무슨 계약이 됩니다? 쌍무계약입니다. 분양계약도 똑같죠. 아파트 분양할 때도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를 입주해줘야죠. 입주하도록 해줘야 되죠. 입주자는 뭘 줘야 돼요? 무슨 계약 그래서? 쌍무계약이죠. 그럼 화살표가 서로 마주보죠. 둘 다 서로 해줄 게 있어. 해줄 게. 쌍무계약입니다. 증여나 사용대차는 쌍방에게 있어요? 한쪽만요? 한쪽에만 있으니까 이건 무슨 계약? 편무계약이다. 이쪽은 의무가 없어. 이쪽은 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요. 대가를 지불하면 뭐라고 그래요? 유상계약. 대가적 출연이죠. 대가적 출연을 하면 유상. 출연이 없으면, 출연이라는 게 뭐야? 출연이 내놓는 거야. 내가 뭔가를 내놓으면 출연을 한 거야. 근로자께서는 근로계약을 하면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아 먹으려면 뭐를 출연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하는 게 출연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 가수가 공연하죠. 그럼 공연료를 받잖아. 입장객한테. 그죠? 그럼 가수는 뭘 출연해야 되는 거야? 가수가
입장료 받으려면 뭘 출연해야 돼? 가수는 노래를 해야죠. 그게 출연이야, 출연. 그죠? 출연을 하고 입장료를 받아먹는 거지. 입장객은 돈을 내놓죠. 그 출연이 서로 다른 거지, 내용이. 출연을 약속하는 거, 대가적으로. 이를 무슨 계약? 반대급부 제공이 없으면 무슨 계약? 예, 대표적인 무상계약이 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아까. 뭐하고 뭐? 증여하고 무슨 대차? 사용대차.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무상. 그 다음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은 뭐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이제 새로운 거 하나 합니다. 요물계약이라는 거 합니다. 요물계약에 발표해 볼게요. 무슨 계약?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합의하고 별도로 반대급부죠. 반대급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급부이행. 낙성계약은 뭐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의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물계약은 합의하고 별도로 필요해요. 뭐가요? 급부죠. 급부를 이행해야 되는 게 바로 요물계약이야. 뭐를 이행해야 되는 거? 급부. 책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볼까요? 책으로 오셔가지고. 요물계약 162페이지 1. 현실적인 급부 실현이나 이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꼭 뭐가 뒤따라와야 돼요? 급부 실현. 요물계약 할 때 옆에다 써보세요. 줄여가지고 써보세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합의로 돼요? 합의로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급부 실현. 쓰세요. 급부 실현. 급부 실현이 있어야 계약이 되는 게 바로 요물계약입니다. 급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현이 돼야 이루어지는 계약이 요물계약. 밑에 또 보시죠. 2번, 예를 들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금을 전부 어떻게 할 때? 전부를 지급한 때 별표. 지급할 때 성립하는 거죠. 이를 무슨 계약? 요물계약. 요물계약의 대표 그러면 바로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럼 이건 계약금 계약 된 건가 안 된 건가 짚어주세요. 10억에 매매하기로 합의했어. 매매를 10억에 매매 합의하고 계약금 1억을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언제 준다고요? 일주일 뒤에 줄게요. 일주일 뒤에 계약금 1억 줄게요. 준 거예요? 줄게요? 그런 거야? 그럼 계약금 걸은 거야? 안 걸은 거야? 안 걸은 거야. 계약금 언제 이루어져요? 1억을 다 줬을 때, 1억을 걸었을 때 되는 거야. 급부가 이루어져야죠. 급부가 실현이 돼야 되는 게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야. 요물. 낙성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여기 잘 보세요. 매매는 언제 이루어져요? 매매는 합의 시에. 매매는 합의 시에 이루어지죠? 그래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이다라고 하는 것도 낙성계약. 매매는 말입니다. 약속하면 돼요. 약속 합의만 하면. 근데 계약금은요? 계약금은 언제 이루어져요? 합의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교부. 1억을 어떻게 해야 돼? 1억을 교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른 거지. 이 두 가지를 써보세요. 위에다가 옆에다. 매매는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는 낙성계약. 계약금은 달라 지금. 계약 하나하나에 두 가지가 서로 다르잖아 지금. 계약서 한 장인데 계약은 두 개를 한 거야 지금. 왜 한 장에다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이거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약금도 또 써야 돼. 계약서를 두 장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뭐 따로 매매 계약 한 건, 그 다음 계약금 계약 한 건, 두 건을 해야 돼. 그럼 종이가 몇 장 필요해? 원래는 두 장을 써야 되고 이름 쓰고 거기다 주민등록 다 써야 돼.
그럼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한 거야 이걸? 한 장에 쓴 거야. 한 장에. 한 장에다가 2개를 쓴 거야. 계약은 몇 개를 하고 2개를 하고 계약서 한 장을 쓴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계약서는 몇 장인데 지금? 한 장인데 계약은 몇 개를 한 거라고? 2개를 한 거야. 매매 계약 따로, 계약금 계약 따로. 자, 매매 10억이 했죠? 근데 매도인이 계약금 1억 달라고 그랬대. 1억. 그랬더니 매수인이 뭐라고 그래요? 없는데요, 1억이. 1억이 준비 안 되는데요. 얼마나 준비되는데요? 저 6천밖에 없는데요. 얼마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A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6천만 원에 합시다. 그럼 얼마짜리가 되는 거야? 6천만 원짜리 계약금 계약이 따로 되는 거야, 따로. 얼마짜리가? 이것도 그래, 계약인 거야, 별도의. 별도의 계약이 되는 거야. 이건 언제 이루어져요? 합의할 때 돼요, 교부할 때? 교부. 얘는 뭐 할 때 되고? 다르지, 완전히. 눈이 빡 떠야 돼. 눈이 팍 떠야 여기 민법이 뚫려. 민법 암기가 아니라는 거, 암기가. 이게 암기가 돼요? 전혀 아니라고. 2차 과목하고 성격이 완전 달라, 완전히. 이걸 암기로 만들면 여러분 뻐개지는 거야, 머리를. 암기하는 민법 강사들 꽤 많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거야, 이게. 1년 내내 암기하다 끝나, 1년 내내 암기하다가. 이게 어떻게 암기냐고 이해하는 거지. 그 다음 3번 보세요. 현상 광고. 현상 광고는 광고자의 광고. 광고자에다 쓰세요. A. 광고자가 광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 청약이야, 청약. 광고에다가 쓸 때 이게 청약했다, 청약. 광고자가 광고한 게 뭐라고요? 청약을 한 거고, 응모자가 지정된 행위를 뭐하면? 완료하면 승낙을 한 거야, 승낙. 거기다 쓰세요, 승낙. 승낙하고 급부 완료. 승낙하고 뭐까지 했어요? 급부까지 완료했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현상 광고예요. 그럼 현상 광고를 만나보죠. 현상 광고. 광고를 냅니다. 광고. 누가 내요? 광고자가. 자, 올해하고 작년에 많이 언론에서 떠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스트롯인가 뭐 이거예요. 그죠? 맨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 했어요? TV조선? 맞죠? 잘 모르겠지만 저. 방송국에서 광고를 했어요. 뭐라고요? 1등한 사람한테 1억을 주기로. 1등하면 얼마 주기로? 1억 준다, 1억 준다. 광고를 한 거야, 광고. 이게 청약이야, 청약. 거기에 누군가가 뭐를 합니다? 응모를 합니다, 응모자. 그럼 방송국은 1등하는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됩니다, 현상금으로? 현상금으로 1억을 내놔야죠.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의무 있죠? 1억 내줘야 될 의무가 있죠. 왜? 광고했잖아. 안 하면, 돈 안 주면 계약 위반이지. 광고했죠? 응모자는요. 1등 해야 될, 내가 응모했어요. 여러분 한번 응모해 봅시다, 우리. 여기 제가 볼 때는 노래를 제일 잘하게 생긴 분은 누구냐면 여기서. 누구 같아요? 저죠, 뭐. 저는 아니고 이분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시죠? 노래는 이분도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시죠? 아니에요? 어쨌든 이 중에 노래를 우리가 다 응모를 했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응모를 해버렸어. 미스트롯 거기 출연해가지고 1등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응모는 할 수 있죠. 그 응모한 사람이 1등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의무가 왜 있어, 의무가? 뭐 할 의무? 나는 1등 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거 왜 응모하는데? 추억이라고. 추억거리 만들려고 응모하는 거지. 따라서 응모자한테는 뭐가 없어요? 1등을 해야 될 뭐가 없어?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 현상 광고는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편무지, 편무. 쌍무야, 편무야? 편무야, 편무. 나는 1등 할 생각 없거든. 그랬더니 이분은 뭐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나는 1등 죽어도 해야 돼. 나 칼 갈고 할 거야. 6개월 전부터 칼을 갈았잖아, 그냥. 지리산에 가가지고 노래하는 거지.
기왕 하는 거 1등 해야지. 그죠? 기왕 하는 거. 공부도 기왕 하는 거 몇 점이면 좋아요? 예, 100점이면 좋죠. 그 이윤희 씨, 그분이 100점 맞고 완전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신감이 엄청 오른 거야. 그러면 응모자가 현상금 1억을 타내려면 이분은 출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출연,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을 해야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 출연을 합니다, 안 합니다? 이쪽에서도 1억을 출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1억이라는 거를 출연을 하죠. 출연이라는 게 내놓는 거야. 뭔가 내놓는 게 출연이야. 내놓죠. 이쪽은 내놔, 안 내놔? 내놓죠. 서로 내놔, 안 내놔? 서로 내놓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계약이라는 거지. 이거 유상이야. 나 저 1등 먹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넌 그러니까 떨어지지. 너 어제 하루 1시간 했잖아. 나는 어떻게 했는데? 6개월 동안 지리산에 가가지고 하루 8시간 연습했어, 내가. 하루 8시간씩. 너하고 나하고 똑같냐고. 내가 노력한 게 다르잖아. 그죠? 예, 그래, 민법 90점 맞았다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지. 엄청나게. 그럼 속이잖아. 법과목은 점수를 속이잖아요. 왜요? 노력한 만큼 점수를 딱딱 가져와요. 그래서 민법 과목은 뭐라고 그래요? 비례율이 맞아 떨어지는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례율이라는 거는 공부한 만큼 점수 나와요. 공부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민법은. 근데 개론은 좀 달라. 개론은 좀 성향이 좀 달라요. 예, 공부 많이 해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 물론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지. 근데 민법은 그런 일이 없어요. 많이 하면 많이 나와요. 안 하면 안 나와. 비례율이 딱 떨어져. 비례율. 근데 거짓말이 안 통해요, 민법은. 근데 개론은 거짓말이 가끔 통해. 별로 안 했는데 찍어도 막 맞아. 찍어도 맞아. 공부 하나도 안 했죠? 개론 모의고사 보면 어느 분은 40점이 막 나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모의고사 40점이 나와. 근데 1년 공부했는데 40점이 안 나와. 이게 개론이야, 개론. 개론의 특성이 그래요. 성향이 좀 달라. 물론 열심히 하면 잘 나와요. 근데 어슴푸레하고 이러면 점수가 잘 거기에 일치해서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응모자는 1등을 먹기 위해서 출연을 합니다, 안 합니다? 이쪽도 출연을 하죠. 그리고 이건 뭐라고요? 유상이다. 편문대 유상이야. 편문대 유상. 그 다음 이 계약은 응모자가 뭐를 할 때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현상광고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지정행위를 뭐 할 때? 완료할 때. 지정행위가 뭐야? 얘가 지정한 건 뭐 하는 거야? 1등이죠. 1등 한때. 1등 한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등 한때. 이걸 뭐 우수현상 광고라고 그래. 우수한 거. 제일 우수한 사람만 돈 먹는 거지. 응모자가 먹는 게 아니라 1등 한 사람만 먹는 거지. 그럼 합의로 되는 거예요? 1등을 할 때 되는 거야? 1등이라는 걸 해야죠. 급부가 실현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급부가 뭐 해야 된다고? 실현이 되어야 거래가 짱하고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현상 광고는 편무, 유상, 요물 계약이다 이거지. 매매는요? 매매는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죠. 근데 현상 광고는 뭐라고요? 요물 계약이라는 거죠. 요물. 왜 요물이라고요? 1등이라는 급부가 어떻게 할 때? 실현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현돼야. 옛날에 신창원이라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 있었어. 신창원이라고 모르세요? 엄청난 강도 있었죠. 대한민국을 다 드러났어요. 경찰청이 난리 났었죠. 왜요? 못 잡았어, 걔를. 걔가 드러내놓고 다녔거든요. 드러내놓고. 그죠? 엄청난 일을 벌였거든, 걔가. 그때 경찰청에서 광고를 했어. 뭐라고 광고했어요? 신고해서 잡히면. 신고해서 뭐 하면? 잡히면 포상금 1억. 이걸 걸었다고. 그게 바로 현상 광고야. 광고자가 누구야, 그럼 광고자가? 경찰청. 응모자는 누구야, 응모자는? 불특정 다수죠? 우리 아무나 신고하는 거지, 아무나. 신고만 하면 돼요, 잡혀야 돼요? 그래, 그런 일이 실제 있었거든. 이분이 신고를 했어. 누구를 보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신청원이를 본 거지. 신고를 했죠.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출동했지.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덮쳤는데 못 잡았어. 현장에서 놓쳤다고. 걔가 날아다녀가지고. 걔가 실제 날랐다고 그래. 거의 날랐다고 그래요. 경찰 2-3명은 그냥 제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그럼 포상금을 받을 권리가 안 생기지. 그래서 현상광고는 언제 이루어져요? 실현이 될 때. 급부가 실현돼서 완료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이 무슨 계약? 요물계약입니다. 현상광고는 유상이고 요물입니다. 기억해 두십니다. 자, 계약의 종류에 관한 논의를 함께 해보셨습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요물계약만 잘 이해하시면 별거 없어요. 계약 종류에 관한 논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나머지 내용 연결하시죠. 감사합니다.